두산로보틱스 주주 여러분 안녕하세요. 세력대장 상남이 인사드립니다. 오늘 두산로보틱스의 주가는 12% 상승을 하면서 특히나 갭상승하는 모습을 그렸는데요. 갭상승을 하면서 11선 위로 안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위에는 곧바로 481선이라고 하는 장기 이평선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481선을 이탈을 하면서 어떤 악재라든지 대량의 거래 대금이 발생했던 상황은 아닌지라 이슈만 잘 붙으면 이 구간을 잘 돌파해 줄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래서 더더욱 최근에 제가 말씀드리고 있었던 실적 발표가 굉장히 중요해진 상황입니다. 오늘 소통방에도 올려드렸는데 7월 24일 4시부터 증권사 애널리스트를 상대로 경영 실적에 대한 발표를 하죠. 대다수의 분들께서는 지금 두산로보틱스가 뭐 매출 볼 게 있나 라면서 그냥 지나치실 수 있는데, 그냥 지나쳐서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그죠? 갭상승을 그린 것 자체는 두산로보틱스의 개별적인 호재는 아니지만, 어쨌든 두산로보틱스에게 있어서 신호탄은 터졌거든요. 지금 한마디로 주가의 변동성이 만들어졌잖아요. 이게 두산로보틱스 개별 호재든 아니든. 그죠? 궁금하신 분들 있을까봐 좀 설명드리면, 삼성전자에서 어제 신호탄이 나왔죠. 네, 오늘 마찬가지로 이제 소통방에 좀 올려드렸는데, 삼성전자가 노태문 대표이사 직속 RX라고 하는 로보틱스 익스피리언스 사업 추진실을 신설을 했고, 삼성전자 그리고 삼성리서치, 미래로봇 추진단 등에 분산되어 있는 로봇의 역량을 결집을 해서 중장기 전략 수립부터 핵심 기술 개발과 사업화까지 추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이제는 좀 본격적으로 움직여 보겠다, 로봇으로 좀 돈도 벌어보고 본격적으로 삼성전자의 로봇 역량을 펼쳐보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만약 여기서도 뭐 삼성전자가 아무것도 보여준 게 없으면은 사실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리해지죠. 뭐 로봇을 한다 하는데 현대차는 옆에서 아틀라스로 난리치고 있고, 테슬라는 옵티머스로 난리 이미 치고 있는데, 그죠? 여기서 진짜로 해볼게 뭐 레인보우 로틱스 뭐 인수하면서 계속 해볼게 했는데 여기서 아무것도 나오진 않을 거라고 봐요. 저는 삼성전자가 굉장히 큰 카리가 났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주가도 굉장히 긍정적입니다. 물론 로봇 이슈만으로 가는 건 아니에요. 그죠? SK하이닉스도 오늘 급등을 그리고 있고, 어쨌든 삼성전자에 대한 반도체 이슈는 제가 또 소통방에 따로 정리해드렸고, 삼성전자 방송에서 설명 좀 드릴게요. 다시 두산로보틱스로 돌아와서, 한마디로 두산로보틱스의 이런 갭상승은 지금 두산로보틱스의 개별적인 호재가 아니라 삼성전자의 영향이 컸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쏘아올린 신호탄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주가 급등을 시키고 있고, SPG라든지 로보티즈, 로보스타, 로보로보, 전반적으로 이런 로봇주들에 대한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이어지는 흐름을 이어졌는데, 그럼 이제부터가 중요한 거예요. 단기적으로 제가 오늘 소통방에 마찬가지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오늘 분봉이 딱 이거였거든요. 그죠? 10시 47분에 제가 라이브를 좀 진행을 해드렸는데, 다시 분봉을 돌아와 보면 일단 갭상승한 구간을 다시 메꾸러 가면 안 돼요. 이 갭상승한 구간 자체는 로봇에 대한 삼성전자 이슈로 올랐고, 지금부터 뭐가 나와야 돼요? 두산로보틱스의 개별적인 흐름에 변화가 시작이 돼야 됩니다. 한마디로 이거예요. 삼성전자가 저렇게 움직이기 시작하는데 두산로보틱스도 지금 뭐 준비된 거 있냐, 이거거든요. 자, 오늘 영상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좋아요 버튼 꼭 누릴게요. 아시겠죠? 자, 우리 두산로보틱스 매일같이 영상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다같이 힘을 내보자라는 의미로 좋아요와 구독, 댓글 아낌없이 빠짐없이 꼭 참가해 주시고요. 너무나 중요한 순간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셔야 돼요. 정말로. 오늘 좀 목 컨디션이 좋지 않은데 또 진행해 보겠습니다. 왜 중요하냐면, 삼성전자나 뭐 우리 다 같이 하는 생각 뭐예요? 삼성전자, 현대차, 테슬라도 물론 포함이 되고요. 삼성전자나 현대차와 같은 대기업들이 있는데 두산로보틱스가 과연 거기서 네가 성과를 낼 수 있겠어? 아니, 휴머노이드가 더 좋은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럼 결국 앞으로 미래 로봇 시장에 대해서는 삼성전자나 현대차와 같은 기업들이 모두 독점하고 독주하는 랠리가 되지 않을까, 그게 우려가 되기 때문에 두산로보틱스에 대해서 회의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몇 있어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미국 시장에 대한 분석을 좀 해드리면서 설명을 드렸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들의 휴머노이드 로봇이 공급되는 비중보다 미국에는 20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이 많아서 로봇을 도입하려고 해도 가성비가 맞아야 된다 그랬어요. 휴머노이드 로봇 한 대당 몇 억을 하는데 그거를 소규모 사업장에서 도입을 할 수 있겠어요? 유지할 수 있겠어요? 더 효율적으로 자동화 솔루션을 도입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두산로보틱스와 같은 이런 기업들이 더 경쟁력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린 거고, 여기는 오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여기까지만 좀 설명을 드릴게요. 기회가 된다면 또 추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건 결국 이거란 말이에요. 삼성전자가 신호탄을 쐈잖아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 입장에서 삼성전자와 현대차를 뛰어넘을 수 있을까? 그럴 거면 차라리 뭐 로봇주 투자할 거면 삼성전자와 현대차 하는 게 맞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그래서 두산로보틱스에게 지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실적 발표가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두산로보틱스는 성장주예요. 회사가 지금 지출이 더 큽니다. 지출하는 게 큽니다. 왜? 성장주의 특징이에요. 회사가 벌어들인 것보다 지금 지출하는 게 더 큰데 그 지출하는 내용이 당연히 뭐 빚을 갚거나 뭐 의미 없는 것에 쓰면 안 되겠죠. 앞으로 미래에 있을 시장에 대해서 로봇이라고 하는 미래 시장에 대해서 대비를 하기 위한 투자여야 하고 그 대비에 대한 성과가 나오면 성장주는 신호탄을 받으면서 주가가 올라가기 시작을 해요. 굉장히 좋은 시그널이죠 지금. 왜냐면 보셨을 때 7월 24일 실적 발표가 지금 코앞으로 다가왔거든요. 이번 실적 발표가 우리한테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자 중요합니다. 좋아요와 댓글 잊지 마시고요. 많은 분들이 주목하실 수 있도록 그죠? 자, 왜 중요하냐면 재무를 봐야지. 자, 재무 보겠습니다. 두산로보틱스가 지금 상장이 되고 나서 분기 최대 매출 달성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지난 2023년도가 가장 큰 분기 최대 매출이었거든요. 2023년도 4분기. 그 말은 2023년도 4분기 분기 매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뛰어넘지 못했었다라는 이야기고 다만 원액시아를 인수하고 나서 조용히 매출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물론 일각에서는 이제 영업이익이 좀 아쉽다라고 하는 분들도 물론 계신데 두산로보틱스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지금 회사가 투자를 많이 하는 상황이에요. 시설이라든지 인력이라든지 기술이라든지 영업을 위한 마케팅이라든지 고객사 확보를 위한 네트워크 형성이라든지 이게 다 돈이에요 사실. 미국 가가지고 사업을 펼치는 게 뭐 한두 푼이 되겠어요? 한두 푼이 아니겠죠. 그게 다 비용이에요 비용. 그러니까 이 투자 비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출이 안 나오면은 이건 뭐 말 그대로 쓰레기 같은 주식이죠. 좀 격하게 표현해서 죄송해요. 좀 집중을 하시기 바라는 마음에 좀 말씀드린 거고 한마디로 회사가 지금 상장을 해가지고 돈을 끌어모았고 그렇게 끌어모은 돈을 가지고 두산로보틱스 너네 지금 뭐 변화가 있어? 이걸 검증하는 거거든요. 삼성전자랑 현대차 저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 휴머노이드가 벌써 저렇게 움직이는데 너넨 도대체 뭐 하고 있냐?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이번 2분기 실적에 좀 보여줘야 돼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뭐 매출이 안 나와서 올라갈 수 있을까요?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성장주는 여러분 실적보다는요. 회사가 성장하고 있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 성장세가 매출로만 증명이 되는 건 아니죠. 회사가 투자하고 있는 것이 성장하고 있구나. 그러면은 앞으로 로봇이라는 시장 자체는 분명히 커질 게 보이고 로봇이라는 시장 자체가 더 빠르게 성장한다면 로봇이라고 하는 시장의 성장성이 더 빨라진다면 그 안에서 두산로보틱스가 괄목할 만한 성과를 보여줄 수 있겠구나. 그런 스토리가 만들어지면 주가는 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엔비디아와의 재료로 주가가 상승을 그렸죠. 그죠?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 중요한 거는 반전이에요. 반전. 두산로보틱스가 최근에 지금 그어드리는 이 노란색 추세선에서 움직이다가 이 노란색 추세선을 벗어나면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주가가 하락을 그렸죠. 하락을 그리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그 말은 두산로보틱스가 지금 기존의 상승 추세를 벗어나서 어쩌면 하락 추세가 시작될 수 있다는 건데 이 하락 추세를 벗어나게끔 만들어줄 수 있는 게 누굽니까? 삼성전자의 신호탄이었고 이제는 로봇주의 개별적인 이슈들이에요. 여기에서 탄력적으로 올라가려면은 일단 이 파란색 선으로 그어드린 하락 추세선을 벗어나야 되고 하락 추세선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매물대라는 걸 먼저 소화를 해야 되는데 단기적으로 저항대가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구간이요. 76,000원 76,000원대 라인이 단기 저항대인데 76,000원대 단기 저항대를 실적 발표 내용에서 구체적으로 두산로보틱스가 원액시아를 인수하고 나서 매출이 더 늘어나고 있어. 1분기에만 늘어난 게 아니라 2분기에도 늘어나면서 분기 최대의 실적을 달성을 했어. 라고 하게 된다면은 말씀드렸던 단기 저항대 돌파하면서 기존에 나오고 있었던 단기 하락 추세 다시 한번 벗어날 수 있는 추세 전환이 나올 수 있는 시그널이 될 수 있습니다. 원래 같았으면 이제 바로 돌파하는 게 아니라 기존 시나리오대로 올라갔다가 빠지고 다시 트라이하는 이런 식의 흐름을 좀 예상을 했었고 그래서 좀 시간이 걸릴 거라고 봤었는데 삼성전자가 기가 막히게 이번에 신호탄을 쏴줬어요. 이 신호탄에 대해서 그냥 삼성전자가 로봇 신호탄을 쐈다 이 정도 개념이 아니거든요. 사실 정말 중요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앞으로도 두산로보틱스와 비롯해서 로봇주에 대한 설명들 분석들 이어갈 거고 매일같이 방송하고 있으니까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하시면 많은 것들이 도움이 될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어가면은 어떤 의미냐면요. 삼성전자가 쏘아 올린 신호탄은 결론적으로 이거예요. 보편화거든요. 흔히 대중화라고 하죠.
대기업이 로봇 시장에 뛰어들기 시작한다. 이거는 더 이상 꿈의 산업이 아니라 대기업이 뛰어든다는 건 막대한 인프라 투자부터 시작해서 인력 투입부터 재원 투입부터 여러 가지 것들이 지금 자원이 활용이 된다는 거기 때문에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원이 얼마나 크겠어요. 한마디로 이제는 일반 대중들에게 보급이 될 수 있는 초석을 다졌다라는 이야기예요. 물론 삼성전자는 일반 대중들을 상대로 한 휴머노이드 로봇보다는 산업의 현장에 먼저 적용될 수 있는 휴머노이드를 개발하겠다. 그걸 바탕으로 가정용까지 공급하겠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건 어디까지나 휴머노이드에 관련된 내용이잖아요. 휴머노이드 같은 경우에는 가격도 비싸고 기술도 중요하고 현장에서 적용하기까지 레퍼런스와 검증이 많이 필요합니다. 인공지능의 기술 발달도 더 많이 필요하고요. 다만 자동화에 대한 이런 솔루션이 있어선 두산로보틱스 지금 언제든 현장에 도입될 수 있는 상황까지 들어갔거든요. 그죠? 고객사가 확보되고 있고 그러니까 두산로보틱스에게는 2분기 실적 발표가 중요한 거예요. 삼성전자가 로봇이라고 하는 대중화, 상용화, 신호탄을 쐈기 때문에 더군다나 미국과 중국이 지금 인공지능과 더불어서 로봇이라고 하는 엄청난 기술 패권의 경쟁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서 지금 미국과 중국이 정말 치열한 싸움을 벌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치열한 싸움 안에는 국가의 자본, 즉 돈이라는 게 투입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국가의 자본이 투입이 되면은 그 돈을 어떻게 활용할지 국가의 자본이 투입이 되는 거기 때문에 국가가 그 돈을 어떻게 쓸지 입법이라는 게 추진이 됩니다. 맞죠? 근데 상대 경쟁자인 중국까지 이 로봇과 인공지능에 돈을 쓰고 있으니까 중국의 돈이 우리의 시장으로 들어오면 안 되겠죠. 미국 입장에서는 미국 AI 시장이라든지 로봇 시장 안에 중국의 돈으로 만들어진 중국의 이런 인공지능이나 로봇이 들어오면 골치 아파지겠죠. 그러니까 경쟁 국가를 제한하는 과거 2차 전지라든지 반도체와 같은 맥락으로 경쟁 국가의 로봇이나 인공지능을 제한하는 입법이 추진이 되고 미국의 우호적인 기업들에 대해서는 지원금을 주는 이런 정책들이 펼쳐질 가능성이 높겠다. 그러면 20인 이하의 소규모 사업장 안에서는 가뜩이나 금리가 높아서 부담스러운데 뭔가를 투자를 하고 돈을 빌려서 자동화 설비를 투자하는 게 부담스러운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 쪽에서 입법 정책을 만약 미국의 우호적인 기업들에게 지원금을 준다거나 금리를 뭐 할인해 준다거나 이런 식으로 지금 대대적인 이제 변환점을 준다라고 했을 땐 두산로보틱스의 주가도 이번 2분기 실적 내용에 따라서 크게 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다만 우리가 무조건 크게 쏠 거다 이런 관점으로 접근하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죠? 대비를 항상 해놔야 되고 우리가 이런 시나리오로 간다면 두산로보틱스가 급등하는구나 체크를 하고 만약 2분기 실적에서 별거 없다라고 한다면 얘가 또 어떻게 되겠어요? 최근에 갭상승했던 구간을 메꾸러 가겠죠. 맞나요? 그럼 두 가지 포인트입니다. 제가 지금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시나리오 2분기 실적이 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을 하면서 앞으로 미국의 정책들이 중국은 제한하고 미국의 우호적인 기업들에게는 긍정적인 이런 입법 정책을 도입하게 된다면 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라고 하는 두산로보틱스의 이런 매출 성장세가 앞으로 더 시장으로부터 재조명을 받게 될 거고 한마디로 지금 이 노란색 추세선 보이시죠? 이 노란색 추세선을 벗어나는 상승이 나와줄 수 있다는 거예요. 단기간에 그런 상승이 나오면 거기에 따른 판단을 또 추가적으로 해드릴게요. 자 그리고 우리가 또 우려하는 거 뭐예요? 2분기 실적에서 기다렸는데 2분기 실적에서 분기 최대 실적이 안 나왔어. 그럼 여기서 이 안에서는 두 가지 구분해야 돼요. 이거 좀 중요합니다, 여러분. 어떤 거냐면 2분기 실적 자체는 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하지 못했지만 아슬아슬했어. 그래도 원엑시아를 인수하고 나서 수주잔고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펜실베니아의 신규 공장 지금 9월에 증설이 완료될 예정이거든요. 펜실베니아 신규 공장 9월달 이거 완공이 되고 나면은 지금 수주잔고는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더 많이 생산을 해서 더 많이 매출을 찍어서 3분기에는 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할지도 모르겠어.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이해되십니까? 어쨌든 원엑시아를 인수하고 나서 꾸준하게 지금 매출이 성장을 하고 있어요. 영업이익은 당연히 뭐 투자하는 이런 비용들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영업이익이 좀 아쉬운 부분을 맞지만 핵심은 이거죠. 매출은 지금 원엑시아를 인수하고 나서 성장을 하고 있고 유럽도 지금 진출하려고 하고 있고 북미 시장에서 더 경쟁력을 강화하려고 하고 있는데 펜실베니아의 공장까지 완성이 되면은 지금 매출이 올라오다가 2분기에 잠깐 눌리더라도 우리 3분기, 4분기는 보여줄 수 있어. 이런 구도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2분기 실적 발표에서 분기 최대 실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곧바로 뭐 큰일 났구나 이러지 마시고 내용을 봐야 돼요. 주가도 봐야 되지만 뭘 봐야 된다? 플랜 A. 그러면 3분기에 4분기에는 보여줄 수 있어 너네? 이거 질문해야 돼요. 제가 여기에 따른 분석도 이어서 해드릴 겁니다. 실적 발표 당시에 가급적이면 소통방이 들어오는
소통방에 들어와 계시면 많은 것들이 도움이 될 거예요. 매매에 대한 내용은 문자 신청하신 분들 대상으로 제가 알려드리고 이런 정보들에 대해서는 소통방에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랜 B는 뭐냐? 야, 이거 분기 최대 실적이 별로 안 좋네. 실적도 감소하고 원액시와 인수 시너지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돼요? 갭상승한 거 그대로 반납하러 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갭상승한 걸 그대로 반납하러 가게 되면은 기존에 말씀드렸던 대로 이 노란색 추세선 보이시죠? 굉장히 큰 추세선이고 두산로보틱스에게 있어서 굉장히 큰 지금은 하단 지지선이기도 합니다. 이 노란색 추세선을 지금 두산로보틱스는 절대 이탈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하단 지지선을 만나러 가는 흐름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잠깐 지워주고 이거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날에 두산로보틱스를 어떻게 해야 돼요? 대응을 잘해야 돼요. 오늘 매수하신 분들부터 시작해서 아직 매수하지 않으신 분들부터 시작해서 두산로보틱스를 지금 공략하려고 하는 분들이나 뭐 공략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까 하시는 분들이나 지금부터 두산로보틱스는 굉장히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장중에 이걸 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죠? 일단 갭상승을 하면서 지금 버텨주는 흐름 자체는 굉장히 좋아요. 오늘 제가 또 종가에 대한 부분도 봐야겠지만 오늘 종가가 두산로보틱스 종가가 두산옵틱스의 종가 위치가 갭상승을 그렸던 구간 있죠. 갭상승하고 나서 오늘 최저점이 딱 이 구간인데 이 구간을 이탈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이 구간을 아시겠죠? 자, 저점 얼마입니까? 69,500원이에요. 69,500원. 그죠? 그럼 오늘 이제 두산옵틱스 같은 경우에는 65,500원을 절대 이탈하면 안 된다라는 관점 거듭 말씀드립니다. 아시겠죠? 69,500원 69,500원 아시겠죠? 큰일 날 뻔했네. 그죠? 65,500원이 아니라 69,500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은 뭐 종가가 69,500원을 이탈하지 않으면서 갭구간 메꾸지 않으면서 주가가 박스권을 유지만 해주더라도 두산로보틱스가 일단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으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초석은 마련이 된 거기 때문에 우리가 두산로보틱스 일단 종가부터 내일장까지 갭상승을 메꾸는지 안 메꾸는지 그리고 실적 발표가 7월 24일 금요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목요일장에 주가가 변동성이 또 있을 수도 있어요. 여기에 따른 대비도 해야 되니까 함께 실시간으로 대비하자는 말씀을 드리고 73717454 하면서 번호 보이시죠? 번호 상담이라고 먼저 저장부터 하시고요. 상담이라고 저장하셨다면은 해당 번호로 두산로보라고 종목명을 보내놓으세요. 아시겠죠? 종목명을 보내시면은 제가 뭐 전화 드려가지고 VIP를 가입하시라 이런 말씀 드리지 않습니다. 번호 헷갈리지 마세요. 그래서 다른 전화 번호로 걸려오진 않는지 체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헷갈리시면 안 되시기 때문에 번호를 저장하라고 말씀드린 거고요. 뭐 전화로 매수해라 매도해라 이런 말씀 드리지 않습니다. 전화로 말씀드릴 시간이 없어요. 아시겠죠? 다른 전화로 뭐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으니까 꼭 기억해 주시고 제가 매도를 해야 되는 순간이 오면 방송으로도 다 알려드려요. 매수해야 된다 매도해야 된다 아시겠죠? 다만 주식은 실시간으로 모든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중요한 순간에선 영상보다 빠르게 제가 먼저 우리 구독자분들 문자 남겨놓으면 두산로보틱스 구독자라고 저장을 해서 중요한 순간에 제가 단체 문자를 빠르게 전해드리고 있으니까 특히나 이제 본업이 바쁘신 분들은 장중에 지금부터 굉장히 큰 변동성이 일어나고 여러 시나리오가 시작이 될 텐데 거기에 따른 대응해야 되는데 본업이 바빠서 놓치고 알았는데 놓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굉장히 속상하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본업을 보시는 동안에는 제가 두산로보틱스를 지켜보고 있을 거고 여러분은 본업에 집중을 하시고 저는 두산로보틱스에 집중을 하면서 대응을 이어갈 테니까 아직 알람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알람 신청 꼭 해놓으세요. 아시겠죠? 두산로보틱스라고 종목명을 남겨놓으면 됩니다. 네, 오늘 영상 끝까지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댓글 잊지 마시고요. 10만 구독자 달성을 위해 진행을 하는 선물도 챙겨드릴게요. 영상을 지금까지 보셨다는 건 노력을 하신다라는 거고요. 저는 그런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진심으로 성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어쩌면 여러분에게 둘도 없는 기회를 드릴까 합니다. 황당하시죠? 이 사람은 뭔데 나한테 기회를 준다라고 하는 걸까? 속는 셈 치고 딱 한 번만 들어보세요. 어쩌면 둘도 없는 그 기회가 여러분의 문을 두들기고 있을지도 몰라요. 어떤 기회인지 모두 설명을 드릴 건데요. 지금 제 연락처 7371-7454 여기로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시는 분들은요. 앞으로 다가올 그 빅사이클 대장주를 알려드릴 겁니다. 물론 그냥 알려드리진 않습니다.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 남기면서 우리 영상 끝까지 봤다라는 걸 인증하시면서 문자 신청해야 돼요. 간단하죠? 댓글로 빅사이클, 문자로 빅사이클 남기면 됩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이미 급등해버린 주식,
먹으면 얼마나 먹겠습니까? 물론 크게 올라갈 수도 있죠. 단타를 잘 하시는 분들도 많으니까요. 그런데 말이죠. 만약 그러한 엄청난 급등이 터지기 전부터 최저점에서 매수를 할 수 있었다면 어땠을까요? 맞아요.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뒀겠죠. 제가 영상 초반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 영상 여러분께 기회가 될 거다라고요. 과거에 이미 많은 기회들을 알려드렸습니다. 원전 대장주 두산 에너빌리티 24,200원의 매수 300% 폭등했고요. 하나오션 조선 대장주 역시도 방송해 드렸습니다. 12월 19일. 물론 이럴 때는 이게 진짜 기회인지를 모릅니다. 그냥 지나칩니다. 움직여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동참해야 되고 행동해야 되는데 그냥 지나치기 마련입니다. 눈앞에 기회가 왔을 땐 거머줘야 되는데 말이죠. 하나오션 이때 당시에 주가 32,800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심정으로 주식을 하시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기회가 왔을 땐 두려움이라는 게 항상 존재해요. 이게 정말 기회가 맞을까? 맞습니다. 왜냐? 원전과 조선 모두 잡아냈고 한미 반도체도 잡아냈어요. 한미 반도체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을 때 저는 여러분에게 엔비디아와 삼성, SK 하이닉스 이 구도를 여러분께 이 생태계를 이미 2023년 11월 8일 한미반도체 최저점일 때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도 모를 때 말이죠. 조회수 보이세요? 아무도 관심 없고 아무도 모르니까 이런 기회를 아무도 잡지 못하니까 조회수도 안 나옵니다. 영상을 올렸는데 아무도 안 봅니다. 왜? 이게 기회가 맞을까? 이건 무슨 종목이야? 하거든요. 현대로템도 참 많은 욕을 먹었습니다. 2023년 12월 21일 현대로템의 주가가 2만원일 때 저는 알려드렸습니다. 기회란 사실 제대로 알려드렸고 그 기회에 승부를 걸어야 될 타이밍도 알려드렸습니다. 7371, 7454 어쩌면 이 번호가 여러분께 가장 중요한 번호가 될지 모릅니다. 이미 급등할 주식을 쫓지 마세요. 정말로요. 앞으로 급등할 주식을 쫓으세요. 앞으로 급등할 주식은 어쩌면 여러분 가까이에 있을지 모릅니다. 정말로요. 펩트론도 조회수 보이시나요? 2024년 9월 25일 주가가 급락하던 10% 급락하던 날 저는 여러분에게 매수하자라고 했던 사람이에요. 다음 날부터 초급등이 시작됐고 47,900원이었던 주가가 얼마까지 올랐습니까? 수십만 원까지 올라가면서요. 648% 급등이 나왔어요. 많은 분들이 제게 연락이 오셨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어떡하냐고. 이런 방송, 이런 분석을 처음 본다라고. 내가 오늘의 기쁨을 누리려고 지금까지 고생했나 싶다. 저 이 수익금으로 정말 좋은 것들 많이 할 겁니다. 이런 말들을 들을 때가 가장 행복해요. 맞아요. 제게 가장 의미 있는 일은요.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요. 이런 대박주를 매수하시면서 초대박주를 매수하시면서요. 제게 고맙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본 수익금으로 자녀 대학 등록금 혹은 은퇴 설계자금 준비했다라고 하면서 제게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라고 전해주실 때가 가장 기뻐요. 저는 그렇게 의미 있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에이비바이오 일라이 르니와의 계약이 터지기 직전 10월 28일 단 한 번도 조정이 나올 때 매수를 외치지 않다가 딱 이날 매수를 외쳤었는데 이러고 나서 초급등 나왔죠. 상한가 나왔죠. 에이비바이오 일라이 르니와 계약 터졌죠. 맞아요. 주식시장은 항상 뭐가 존재합니까? 빅사이클이란 게 존재합니다. 근데 그 빅사이클이란 녀석은 이미 터지고 나니까 빅사이클처럼 보이는 거죠. 진정한 빅사이클을 수익으로 거머쥐는 자는 맞아요. 0.1%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 상남이라는 사람은 왜 매번 다 잡았을까? 두산에너, 하나오션, 한미반도체, 현대로템, 에이비바이오, 펩트론 이미 급등하고 있는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주식을 외쳤던 사람이라면 여러분께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바라는 것은 이미 급등한 주식이 아니라 앞으로 급등할 수 있는 주식이요. 수백 퍼센트 올라간 종목들입니다. 이를테면 500% 올랐던 종목이 있다라고 볼게요. 이 기회를 여러분이 잡았더라면 다른 5개 종목들 10% 수익 봐서 50% 마이너스 보고 100% 마이너스 봐도 여전히 500%라고 하는 굳건한 수익이 있으니까 두렵지가 않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대장주 하나만 제대로 잡아도 마이너스가 두렵지 않다. 대장주가 그래서 대장인 거예요. 왜 한 번 대장이 영원한 대장이냐? 왜 대장주를 사람들이 그렇게 노리느냐? 얘만 잘 공략해도 다른 거 떨어지는 거 두렵지가 않아요. 기회란 사실을 제대로 알았다면 놓치지 않으셨을 겁니다. 과거로 돌아가서 다시 최저점 매수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앞으로의 기회, 앞으로의 타이밍은 알 수 있어요. 제가 이 모든 걸 잡아냈으니까요. 물론 결코 자랑하는 것은 아니에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진심으로요. 앞으로 저와 함께 이런 종목들을, 이런 빅사이클을 공략하자라는 말씀 드린 거예요. 아시겠죠? 7371-7454 여기로 빅사이클이라고 문자 신청하면 돼요. 물론 문자만 남기는 분들은 공유해드리지 못합니다. 왜? 영상을 끝까지 보시고 댓글에 참여하는 노력, 돈을 벌고 싶다는 그 노력을 보이시는 분들, 저는 노력하는 분들이 성공하길 바란다라고 했어요. 그분들에게 빅사이클, 다음 빅사이클 종목 드릴게요.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